대선 이후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새로운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는 것 중에서는 1기 신도시는 경기도 쪽, 그리고 1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신도시들이 있어요. 해운대도 1기 신도시가 있어요. 해운대는 좌동 1기 신도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이제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제적으로 매수 문의가 급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기대감이 부푼 집주인들이 매물까지 거두는 양상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방향성이 뭐냐면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결합된 새로운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기 신도시가 이제는 늙었어요. 이게 되게 돌고 돌아요. 뭐냐면 우리가 강남이 있기 전에 도심이 있었잖아요. 이 도심이 노후가 되고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만들었죠? 강남을 만들었어요. 과거를 보면요, 미래가 보여요. 광남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강남과 서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만들고 도시화가 되고 이게 안정화가 되니까는 쭉 다니까 또 가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이용해서 1기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그 뭐 위성 도시들, 뭐 분당이라든지 뭐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도 전부 다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기 신도시다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틈을 타서 이제는 강북 쪽의 도심이 너무 노후화가 된 거예요. 노후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뉴타운을 만들었어요. 뉴타운들 뭐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지금 뉴타운들 왕십리 뉴타운인지 뭐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되니까는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이제 강남이 노후가 된 거예요. 강남은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들이 만들어졌고, 소규모로 사업성이 안 나고 개발이 안 되는 요건들이 있는 거는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 빈집 및 소금에 관한 특례법이 나와 가지고 요걸로 또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다음 또 어딜까요? 이제는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가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법이 뭐냐? 이번에 새로 방향성을 가진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요, 이런 그 방향성이 생기면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정책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가치가 들어가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데는요, 기반 시설이 더 개선되고 물건들이 개선되고 이런 개선되는 사항의 진보에 대한 방향성들이 크게 담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을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응용을 해서 얘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랑 이런 어떤 정비 사업들이 결합되어서 빠르게 이제 서로를 기반 시설도 분담을 하고 서로가 좀 도시화가 고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실에 맞게 고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좋을까요? 리모델링이 좋을까요? 그거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어떤 거 리모델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내가 만약에 지금 시간을 15년, 20년 기다릴 수 없다면요,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의 레버리지를 전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뭐 내가 만약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데 진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탑승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면요, 지금 기준에선 거래가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는 재건축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 나한테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하긴 싫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향성은 개선이 된다는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거기에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선두주사를 보시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그래도 한 180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보셔도 되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요. 한 130 미만으로 보셔야지 사업성이 조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부동산이 이제 대선 이후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방향성이에요. 지금 당장 대출이 내일 완화되지 않고 지금 당장 세금이 내일 당장 완화되지 않고 공급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책의 방향성이 과거랑 달라졌다라는 부분들, 과거 정권이랑 달라졌다는 부분의 방향성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 속도가 있어요. 그 정책의 실행 속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다 달라요. 세금과 대출도 다르고요. 공급에 대한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180도 어제와 다른 정책으로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아직까지는 속도는 더디겠지만요. 떨어지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가격이 지금 바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됐음에도 직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차도를 이용해서. 근데 이 차도를 이용하다가 나중에 이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밝혀져 가지고 유턴을 했어요. 우리가 유턴을 하려고 하면은 유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기다림이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러가는 거지. 내가 지금 이 길이 아니야 하면서 후진해가지고 뒤로 거꾸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유턴을 할 때 바로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고 그 돌아가서 올바른 길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를 처음부터 180으로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유턴했다가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실행 속도들도 하나씩 한번 따져보고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정상화되려면은 공급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금 당장의 부작용들은 지금 정책의 부작용이 아니라 심리의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거래가 원회가 안 되다가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심리적인 가격의 움직임과 지금 현재의 공급 물량의 부족한 부분과 이게 결합이 되어 가지고 1, 2년은 당분간 가격들의 불안정감이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 방향성을 이제는 정상화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혔다라는 것 첫 번째와 실행의 속도, 정책의 실행 속도는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 서서히 안정화의 과정을 밟아갈 거라는 거. 하지만 이 밟아간다는 게 가격이 급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상화된 거는 천천히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속도들이 조금씩 이제 방향성을 잡고 바로는 아니지만은 실행 속도는 조금은 당분간은 더딜 것이고 약간의 가격 불안정의 아픔들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책의 방향이 자유시장 경제에 어떤 속한 체제가 이제 5년 동안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입지의 본질을 잘 인지하고 근데 그 입지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강남, 서초, 용산처럼 좋은 입지도 있지만은 진보하고 발전하는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찾아가서 그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맞이하는 부분들을 대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본질은요 변동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 입지 자체가 안 좋았는데 이번 정책에서 좋은 입지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해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입지의 본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부동산을 우리가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이번 시장을 우선 맞이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방향성, 정책의 실행 속도, 그다음에 입지의 본질.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